안녕하세요. 구자숙입니다. 아, 오늘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악마가 그 한 사람의 생애를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악마와 그의 부하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악한 생각이나 느낌을 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를 팔아넘긴 가롯 유다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저녁을 잡수실 때에 악마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악마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만약 돈을 목적으로 예수를 이렇게 팔았다면은 그가 돈을 버리고 그렇게 자살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악마의 전략 중 가장 큰 무기가 이렇게 거짓말인데요. 제가 치매나 정신질환자들이 주로인 그 폐쇄병동에 근무할 때였습니다. 일반 병동에 있던 환자들이 이곳 이제 폐쇄병동으로 옮겨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이분도 이 그 일반 병동에 있다가 이게 저희 폐쇄병동을 온 환자였었습니다. 이곳에 오게 된 그 발단이요. 그가 일반 병동에 있을 때 그가 있던 병실을 담당하고 있던 한 간병인이 그에 대해서 밤에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발단이 되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커져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병동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한날은 물리치료를 받고 그 병실로 돌아 이제 오는데 그 병원 측에서 보호자들과 이미 상의가 되었다면서 병실 조정이 있어서 옮기셔야 된다 하면서 이제 온 곳이 이제 폐쇄병동이었었습니다. 이분은 고등 교육을 받은 분은 아니셨지만 똑똑하고 개성도 굉장히 강한 분이었습니다. 병원 측 얘기만 들은 이제 자녀들은 엄마가 이제 정신병까지 이렇게 있나 보다, 심각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는 자녀들에게 3달 정도 그 병원에 이제 엄마를 방문하지 말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환자가 가진 신체적 그 질병은 그 당시 가졌던 그 병원에 입원한 그 질병은 정부로부터 고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환자군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서는 반가운 그런 환자였죠. 근데 이 이제 폐쇄병동으로 오게 된 이 환자는 정말 자기가 이해할 수가 또 없었던 것이죠. 일반 병동에 있을 때는 병원 밖에까지 나가서 자유롭게 운동도 하고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이 폐쇄병동에서는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이 병실문을 이 병동을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보호자들 면담도 안 됐고요. 그래서 막 전화로 이제 자녀들에게 항의를 하고 싸움이 나자 이제 자녀들이 이제 병원 측 얘기를 하니까 병원 측에서는 이 환자의 전화기까지 이제 압수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없던 정신병적인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자유를 박탈당함으로 인해서 미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요. 이분에게도 이제 온갖 그 신경적, 정신적 그런 병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치지 않는 사람을 미친 사람 이제 취급을 하니까 정말 미치게 된 것이죠. 한 번은 저에게도 자기를 감시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크게 이제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말하는 중에 그가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이 자기 자녀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자녀들에 대한 그런 그 분노가 굉장히 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큰 자녀들은 남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막 이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고 나서는 좀 이제 안정이 되고 그 후로는 이제 저와 이제 관계가 이제 좋아지기
지니까 제가 가져다 주는 책도 읽고 뭔가 텔레비전도 보면서 이제 안정을 찾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멀쩡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간병인이 다른 환자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니까 이 간병인으로서는 정말 이제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시 이제 저희 쪽에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의사는 그 약을 더 많이 이제 처방하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약도 더 추가되고 또 더 심하면은 강제로 또 주사도 넣고 하니까 일단은 간병인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워낙에 멀쩡하다 보니까 자기 눈에 이제 비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호자들이 환자에게 갖다 주는 거를 그 환자 주지 않고 이제 숨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보내는 그런 일들도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으로서는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한 것이 오히려 더 이제 크게 문제를 일으킨다.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죠. 한날은 그분이 저한테 자기는 정신과 약은 골라서 안 먹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좀 그 약을 드심으로써 좀 더 안정을 취하고 좀 그렇게 또 이렇게 좀 문제도 좀 덜 일으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 주치의에 대해서 이제 좋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주치의를 이제 신뢰를 하게 되니까 자기가 그러면은 약을 먹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복도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자기가 약을 먹겠다고 해서 제가 약을 이제 드렸더니 제가 이제 물도 이제 갖다 드리고 했더니 약을 이제 드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제 집을 파는 문제로 인해서 불면증이 와갖고 정신과에 가서 약을 타와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약을 먹어도 그 잠은 이제 자지 못했는데요. 네, 제가 아는 저 의사분이셔서 약을 가볍게 그렇게 해주셨나 보다 하고 넘긴 적이 있는데 제가 이분을 보고는 정말 이 향정 약물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실제로 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투약을 이제 복도에서 하자마자 하는데 말을 못 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다리가 막 힘이 없이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저랑 이제 그 병실 그 복도 그 의지를 해서 자기 방까지 가게 해서는 이제 누웠는데요. 눕자마자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서는 더 이상 이분에게는 이 약을 이제 복용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이 병동을 벗어날까 늘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병원 측의 말을 듣고 절대로 퇴원을 시키지 않고 또 그 이제 엄마가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이제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재산에도 이제 손을 대었고 그리고 그간에 주고받은 그런 전화상이었지만 그 상처들이 너무 심해서 정말 이제 원수가 돼버린 상태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데 이제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퇴원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제 그는 그의 이제 그 질병으로 인해서 드시던 약까지도 다 끊고 지금은 이제 봉사 활동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주 이제 자유롭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이렇게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나한테 직접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정신과 그 향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향정 약물은요, 먹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물로 인해서 뇌에 있잖아요. 뇌에 손상을 입힘으로써 그렇게 이제 그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약의 장기 복용으로 인해서 그 부작용도 많은데, 알면서도 그 부작용을 알면서도 그 끊지 못하고 있는데 끊으면은 또 끊는 그런 금단 증상 때문에 끊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약을 이제 복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부작용 중에 또 하나가 자살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자살을 해도 약물 부장으로 보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으니까 자살을 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은폐가 또 쉽다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